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학개미들의 수장 존봉준이라고 불리고 있는 메디치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식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 대표님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부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본주의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본주의는 네. 자본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건 노동과 자본이잖아. 그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못 되죠. 그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네. 내가 부자가 되느냐 부자가 되지 못하느냐 그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네.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월급쟁이 부자 못 돼요. 그죠? 네. 그 노동만 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가 월급의 일정 부분을 주식에 꾸준하게 펀드에 꾸준하게 투자한 사람은 네. 자본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노동이 일한 게 대부분의 내 자산을 이루지만 점점 가면서 사람은 늙죠. 네. 그러니까 내가 노동력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건 한계가 있는데 네. 그동안 씨를 뿌렸던 이 자본이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노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이 스스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 그렇죠. 자본을 계속 일하게. 그러니까 돈은 남이 나를 벌어줘야 되지 네. 내가 벌어서는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부자들은 누구죠? 예를 들어서 네. 간단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식당 있죠. 네. 내가 식당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사 먹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그 다섯개 얘기하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내가 그 속해 있는 회사에 주식을 샀다 그러면 그 회사의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간단하죠. 이렇게 주식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좀 하는 사람들.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 내 돈이 일하게 하는 거. 내 돈은 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 돈을 은행에다가 그냥 놔두고 있으면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네. 노후 준비가 안 되죠. 하긴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제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이유가 어쨌든 손실이 안 나니까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생각만으로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 가치가 손실이 나는 거죠. 손실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나는데 네. 그 인플레이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 돈을 일하게 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손해가 안 본다고 생각하죠.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는다는 얘기는 네. 누가 네. 밑에서 계속 빼가는 거예요. 돈. 네. 실제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에 해당하신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부자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 부자라는 거는 네.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0억 있고 어떤 사람은 1000억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의 규모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우냐. 내가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생활에 제약을 받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심각한 건데 노인층의 빈곤율 세계에서 1위예요. 네. 그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은퇴를 해서 이제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손자 뭘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네. 하지 못한다 그러면 네. 안타깝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난한 사람이죠. 부자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내 재산이 네. 어느 정도 모였기 때문에 내가 이 다음에 더 이상 노동을 안 할 때 내가 그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부자죠. 어떻게 보면은 젊었을 때는 어쨌든 소득이 좀 높으니까 그렇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데 노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는. 없죠. 그러니까 네. 그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자본가가 되는 거죠. 그 자본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영향력이 되게 컸던 게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세 가지에 대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진짜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사교육이에요. 사교육. 사교육은 네. 우리 아이들 가난하게 되라고 하는 돈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빨리 가난하게 만들까 쓰이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 과외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네. 우리 아이들을 네. 공부 잘해라.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좋은 학교 가라. 네.
좋은 대학 가라. 네. 그리고 끝이에요. 그죠? 네. 그럼 그 아이는 노동자가 되라는 거잖아. 아. 그죠? 네. 노동자가 되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네. 왜 부자가 되라고 안 가르쳤죠? 그러니까 네. 그 과외비를 쓰는 바람에 네. 우리 아이도 부자가 안 되고 네. 나는 이제 당연히 부자가 안 되죠. 네. 그게 이제 악순환이에요. 아. 노인층의 빈곤율 세계 1위인 이유가 네. 이 사교육비예요. 제가 최근에 맥도날드에서 아침 샌드위치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네. 저를 알아보고 네. 저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유튜브로 봤는데 사교육비를 없애라. 근데 자기가 너무나 그 말에 동의가 되는데 그 아직까지 행동에 못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큼 쓰시냐 했더니 네. 400만 원 월급인데 200만 원을 쓰고 있대. 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돈을 아이들을 위해서 펀드에 가입하면 그 아이가 30살 됐을 때 한 달에 200만 원이면요. 그 아이는 한 1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10억 갖고 다른 거 하는 게 100배 낫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안타까운데 그걸 왜 끊지 못하냐. 근데 그게 이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거죠. 우리 애가 공부 잘해야 네. 부자가 된다. 네. 공부 잘하는 아이는 부자가 될 확률이 점점 떨어져요. 근데 아무래도 그 사교육을 해서 결국에는 좋은 대학교 가는 그 목적은 좋은 기업에 간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노동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거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네.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창업을 하라고 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자동차. 이 자동차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저는 학교에 와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자동차는 네. 필요해야 사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 사는 사람이 자동차가 나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전철 너무 잘 돼 있고 버스 잘 돼 있고 서울처럼 잘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근데 네. 왜 차를 타고 올까? 여기 우리 회사도 네. 마을버스가 바로 앞에 내리잖아. 근데 우리 직원들 다 차를 몰고 와요. 네. 차를 갖고 있으면 그 유지비가 네. 한 달에 약 90만 원 들어가거든요. 네. 그 90만 원을 네. 차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90만 원 여유가 있잖아요. 네. 90만 원으로 네. 펀드에 투자하면 네. 노후 준비 전혀 문제 없어요. 90만 원씩 내가 매달 네. 펀드에 우리 메리츠 펀드에 가입한다 그러면 네. 노후 준비 전혀 관심 이제 노후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네. 가능하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옆집에 차가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된다. 근데 차가 있으면 네. 한 시간 하루에 얼마큼 쓰죠? 출퇴근할 때 쓸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출퇴근할 때 버스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되죠? 1,200원이죠. 네. 왕복 2,400원이죠. 네. 차를 타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운전해야 되죠. 네. 또 저녁 식사에 술 한잔 하면은 네. 대리 불러야 되죠. 네. 또 기름값도 내야 되죠. 네. 환경에도 안 좋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어저께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분이 네. 택배를 통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네. 그 아우디를 샀다. 오. 근데 그거를 나는 집도 살 수 없으니까 네. 그냥 즐기겠다.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왜냐면 우리는 미리 네.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미리 포기를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주입식이긴 한데 이미 부자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 비디오 찍는 이유기도 해요.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네.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부자인 사람, 아버지가 부자여서 내가 부자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 카카오 얘기 들으니까 카카오 지금 네. 그분 무죄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부자는 공부 잘하는 거와 상관이 없고 누가 더 네. 창업 마인드가 있느냐 그리고 누가 더 액션에 옮기느냐 그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네. 젊은 분들 이 금융 교육을 받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도 부자 될 수 있어요. 다만 네. 라이프 스타일 바꾸고 네. 투자하고 네. 그리고 쓸데없는 차 안 사고 네.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옷 비싼 거 안 사고 그 명품백 사지 말고 커피 사 먹지. 커피 얻어 먹어야 돼. 그렇지. 맞아요. 그 진짜 마지막 세 번째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처럼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부자가 돼야지 왜 부자처럼 보여.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서도 네. 돈 있는 척하고 돈이 없으면서도 밖에 나가서 네. 정을 먹을 때 자기가 돈 다 내겠다 그러고 그게 이제 부자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뭐 투자 열풍이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동시에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 못 사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젊은 사람이 부동산 사는 사람은 보질 못해요. 네. 근데 사람들은 네. 난 젊었을 때 돈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못 사는 거를 막 원통해하고 나는 뭐 사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주식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네. 주식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이 돈을 많이 벌어줘요. 네. 만약에 부동산 더 번다는 건 그 나라의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주식은 네. 기업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데 돈을 투자했는데 네. 일 안 하는데 투자해서 수익이 났다? 그건 자본주의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네. 주식이 훨씬 더 많이 번다. 네. 그리고 집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반드시 집을 다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일본처럼 된다고 가정하면 네.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 어차피 지금 계속 남아 도니까. 그럼 네. 그리고 저기 서울은 많이 올랐지만 지방에는 내가 봤을 때 빈 아파트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방에 꼭 내려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네. 그 초조해하지 말아라. 나는 부자가 될 수 없겠구나. 나는 뭐 집을 한 번도 가져볼 수가 없겠구나. 절대 그런 패배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이라는 게 좋은 게 있구나. 펀드로 하고 연금저축 펀드로 하고 네. 그리고 하루에 10,000원, 네. 그리고 2만 원. 네. 투자하다 보면 이제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되고 네. 3,000만 원이 되고 네. 10년 지나니까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이 중요하고 하루도 빨리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팔지 말고.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작은 돈이라도. 아,